Y의 REI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첫 번째로 그룹 컨텐츠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이 그룹 컨텐츠는 보면 딱 알 거예요. 아, 이런 아이들을 얘기하는 거구나.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전화번호라고 해볼게요. 자, 얘 컨텐츠를 나중에 접근성 어떻게 하셨을까? 접근성 했을 때 레이블 1:1 대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셀렉트나 인풋, 요 입력 서식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해요. 요 셀렉트가 뭐 하는 녀석인지 접근성으로 설명을 해야 되고, 인풋 타입 텔 도대체 뭐 하는 녀석인지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일반인들은 알아요. 이걸 뭘 하는지. 그냥 보면 알잖아요. 전화번호네? 내가 원하는 번호 선택을 해. 그리고 여기 내가 원하는 번호를 눌러. 이렇게 누르겠죠. 여기까지가 그냥 일반인들 마인드. 이제 좀 접근성을 좀 해보셨던 분들은 레이블 달아야 된다. 레이블 우선은 설명하는 텍스트가 1:1만 대응이 가능하니까 레이블이 안 되네. 그래서 여기다 타이틀을 넣는다는 거죠. 타이틀에서 전화번호 첫 번째 자리 선택. 그리고 여기는 타이틀로 전화번호 중간 자리 선택, 중간 자리 입력.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화번호 마지막 자리 입력.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뭐 변화는 없습니다. 일단 변화라고 있으면 이게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 이렇게 말풍선이 뜬다라는 거. 근데 왜 말풍선이 뜨자고 만드는 건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 이거 비포 애프터로 해서 MVDA로 한번 들려드릴게요. 그래서 MVDA라는 거는 헤딩 레벨 2 그룹 컨텐트 접근성 X 이렇게 읽죠. 시각장애인분이 MVDA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PC에선 듣고, 폰 같은 경우에는 iOS 많이 쓰시거든요. 왜 장애인분들은 애플폰 많이 쓰시고, 왜냐하면 보이스오버가 워낙 강력해서. 대신에 PC에서는 MVDA 많이 씁니다. 센스리더는 MVDA 많이 쓰지만 센스리더가 유료기 때문에. 헤딩 레벨 2 그룹 컨텐트 접근성 X 헤딩 레벨 2 그룹 컨텐츠라는 거, 헤딩 레벨 2는 H2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왼쪽에 보면 H2로 만들었죠. 자, 그 다음에 전화번호 전화번호는 텍스트 읽어줬고요. 그 다음에 콤보 상자 010 축소함 콤보 상자는 셀렉트 박스를 얘기합니다. 편집창 빈줄 편집창이라고 읽었죠. 편집창 빈줄 그래서 인풋은 전부 다 편집창을 읽어요. 인풋 타입과 상관없이 편집창을 읽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시각장애인분들이 지금은 전화번호 하나지만 나중에 가서 회원가입했을 때 엄청나게 입력하는 게 많은 사이트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갔을 때 보면 굉장히 이거를 모르죠. 내가 뭘 입력하고 있는지. 텍스트 입력 텍스트 입력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길을 잃어요. 그래서 이 각각 입력하는 거에 대해서 또는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다음에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소스가 지금 타이틀로만 구성을 했거든요. 원래 레이블이 1차적으로 레이블을 해야 되는 거지만, 레이블은 레이블의 아이디와 레이블의 포와 그리고 그의 설명이 대상이 되는 폼 요소들, 셀렉트, 텍스트 에리어, 인풋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1:1 매칭으로 아이디와 포를 연결하는 게 FM이지만, 하지만 이렇게 한 개의 설명에 다양하게 폼 요소들이 있을 경우에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는 타이틀을 대체 수단으로 씁니다. 그러면 그 대체 수단을 쓸 때 어떻게 읽혀지는지 한번 볼게요. 전화번호 첫 번째 자리 선택 콤보 상자 010 축소함 좀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처음에 그냥 위에 전화번호에서 셀렉트 박스에 접근이 됐을 때는 콤보 상자 010 축소됨이라고 했는데, 축소됨은 옵션이 안 열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검에서 타이틀을 넣어 보니까 전화번호 첫 번째 자리 선택 콤보 상자 010 축소됨이라고 읽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입력 서식이 전화번호 첫 번째 자리를 선택하라는 거구나 라고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한번 초점 가볼게요. 전화번호 중간 자리 입력 편집창 빈줄 그러니까 두 번째는 전화번호 중간 자리 입력이라고 읽어줬죠. 그래서 타이틀의 역할이 우리가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말풍선이 생긴 애가 목적이 아니라, 타이틀의 목적은 어떻게 보면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좀 안내하는 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설명을 하는 글인데 약간 두 번째 옵션인 거죠. 첫 번째, 그러니까 플랜 A가 있고 플랜 B가 있는데, 플랜 A는 레이블이고 플랜 B는 타이틀입니다. 타이틀이 무조건 타이틀 넣는 게 아니라 레이블로 넣을 수 없을 경우면 타이틀인 겁니다. 나중에 접근성 인증마크 시도하셨을 때 타이틀만 무작정 넣으면 다 오류로 뜹니다. 레이블이 우선시 되어야 돼요. 자, 그럼 마지막 거 마저 읽어볼까요? 전화번호 마지막 자리 입력 편집창 빈줄 이것도 마찬가지로 타이틀 먼저 읽었죠. 전화번호 마지막 자리 입력 타이틀 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 이 타이틀을 넣지 않은 경우와 넣은 경우가 명백하게 차이가 납니다. 내가 아리아를 모른다고 해서
그게 오류냐? 그건 아니에요. 아리아를 쓰면 좀 더 장애인 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화면에 UI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정보 받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아리아를 사용하지 않는 것과 사용하는 것을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리아를 한번 여기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선은 레이블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그룹, 그러니까 이 입력 서식의 그룹, 특정한 한 가지 목적을 가진 그룹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그룹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롤 그룹을 주게 되면 내가 어떠한 그룹 입력 서식에 있는지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접근성을 아리아 버전으로 한번 해볼게요. 써보면 우선 그룹을 넣어줍니다. 롤 중에 롤은 역할입니다. 그룹이 있어요. 그룹은 내가 입력 서식에 그룹을 쓸 거예요 라는 겁니다. 근데 무슨 입력 서식이냐 안내를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시각적으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각장애인 분들은 시각적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그룹의 역할을 알려줘야 돼요. 그 역할은 전화번호 입력하는 그룹이에요. 전화번호 입력하는 그룹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연결해 주냐면 아리아 여기 레이블드 바이라고 넣어줍니다. 아리아 레이블드 바이랑 어떻게 연결하냐? 우리가 레이블 했을 때 ID4 연결했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이름을 입력한다고 하면 레이블에서 여기다가 네임이라고 쓰고 이름 하고 옆에다가 인풋에다 텍스트 한 다음에 아이디로 네임 해가지고 아이디와 포를 연결해 주는 것처럼 요 레이블드 바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디와 설명의 텍스트가 되는 것이랑 아이디랑 포를 아이디와 요 값을 레이블드 바이의 값을 연결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그룹의 목적은 전화번호 입력이다. 그러면 전화번호랑 텍스트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아이디를 줍니다. 그래서 텔이라는 아이디를 쓸게요. 그리고 텔 아이디를 여기 이렇게 두 개 쌍을 이뤄서 연결해주면 이게 그룹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간단하죠. 이게 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에 있는 요 접근성이 됐다고 치는 된 겁니다. 됐다고 치는 게 아니라 확실히 접근성이 잘 된 거예요. 하지만 그거보다 좀 더 나은 방법으로 쓰고 싶을 때는 이 롤과 아리아 레이블드 바이를 사용해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전화번호 그룹. 전화번호 첫 번째 자리 선택 콤보 상자 010 축소함. 자, 처음에 뭐라고 읽었죠, 우리가? 전화번호 그룹이라고 읽었어요. 롤이 그룹이라는 거 알려준 거고요. 전화번호 앞에 글씨 붙은 건 아리아 레이블드 바이가 옆에 있는 그 전화번호라는 텍스트를 땡겨온 거예요. 전화번호 텍스트를 읽어준 다음에 롤을 읽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롤은 역할이죠. 우리 롤플레잉 할 때 그 롤입니다. 롤플레잉 하듯이 내 직업이 뭐냐. 그러니까 나는 이 영역 자체가 롤이 그룹의 롤이다. 나는 그룹의 역할을 하고 있다. 무슨 그룹이냐.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그룹이다. 그리고 이곳에 들어왔을 때 이 입력 서식이 많아지면 물론 앞에 전화번호 중간 자리 마지막 자리를 다 알려주고는 있지만 현재 그룹 자체를 알려주는 게 좀 더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같습니다. 전화번호 중간 자리 전화번호 마지막 자리 입력 편집창 빈줄. 네,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주면 좀 더 나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물론 요거 안 지킨다고 해서 인증마크 획득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증마크는 최소한의 기준인 거고 우리가 나중에 좀 더 장애인분들도 좀 편리하게 쓰고 뭔가 이해도 높은 사이트를 만들고 싶으시면 이렇게 아리아 쓰시면 되게 괜찮습니다. 자, 그럼 한 개 더 예제를 한 번 더 만들어 볼게요. 좀 이랑 비슷한 것 중에 있는 게 또 하나가 이제는 뭐 우편번호 입력하는 그 주소 입력 받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그룹이죠. 주소를 받는 그룹. 그래서 그것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접근성 안 된 버전을 한번 만들어.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느냐? 그냥 div 감싸고 우편 주소라고 쓰죠. 그리고 div 감싸고 여기다가 input number라고 해서 넣어주고요. 여기도 우편번호 들어가겠죠. 우편번호 보통 작성하지 않고 주변번호를 팝업에서 검색한 다음에 그걸 클릭을 하면 여기에다가 우편번호가 찍히겠죠. 직접 작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read only를 쓰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편번호라는 텍스트도 나올 거고요. 그리고 얘를 클릭해야만 팝업이 뜨는 거겠죠. 그건 뭐 나중에 얘기고 그 다음에 인풋에 텍스트를 가지고 각각 넣습니다. 플레이스홀더로 넣게 되면 여기다 기본 주소 그리고 여기다가 플레이스홀더에 상세 주소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근데 요거를 레이아웃을 좀 짜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인베디드 스타일로 클래스를 어드레스라는 클래스를 가져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리드로 잠깐 짜볼게요.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보면 알잖아요. 접근성 안 되는 화면을 봤을 때 주소예요. 그리고 여기다 입력은 못하지만 우편번호를 버튼을 클릭하면 레이어 팝업이나 새 창에다 뜬 다음에 검색을 한 다음에 넣어질 거란 말이죠. 그럼 여기가 뭐 읽기 전용이니까 알아서 숫자가 들어갈 거고 밸류로. 그리고 여기는 뭐 입력도 여기서 알아서 되는 거고 여기도 리드올리가 될 거란 말이에요. 사실 리드올리 이런 건 크게 필요는 없지만 자 요거를 한번 MV대로 한번 볼게요. 여기 어떤 형태로 들리는지. 스핀 버튼 편집 가능. 자 여기 스핀 버튼이라고 했죠. 스핀 버튼 넘버라서 그래요. 넘버에는 여기 보통 대시. 스피너가 들어가니까 스핀 버튼 읽기 전용. 리드올리니까 읽기 전용. 우편번호 버튼. 우편번호 버튼. 기본 주소 편집창 읽기 전용 빈줄. 기본 주소는 편집창 읽기 전용이니까 쓸 수 없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요. 상세 주소 편집창 자동 완성 빈줄. 네, 자동 완성은 밑에 떴기 때문에 자동 완성된 거고 이렇게 들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접근성된 버전으로 한번 볼게요. 라리아 쓰지 않는 버전입니다. 레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 텍스트를 가지고 1:1 대응하는 설명이 되는 텍스트를 이 텍스트를 가지고 1:1 대상이 되는 이런 인풋들이나 또는 버튼은 예외입니다. 인풋들을 설명해야 되는데 이 텍스트를 가지고 너무 많다 보니까 인풋 레이블 하나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인풋마다 각각의 설명을 써줘야 됩니다. 플레이스홀더는 설명의 대상이 안 됩니다. 플레이스홀더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 많이 쓰게 되냐면 상세 주소 이런 것보다 뭐 영문 숫자 조합으로 작성해 주세요. 이런 안내 메시지가 원래 목적이에요. 이런 목적으로 써야 되는 거지만 그렇게 쓰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걔가 타이틀의 대체 수단이 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웹아트나 이런 건 인증마크 쪽에서 심사하실 때 그거 보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물론 읽어주긴 합니다. 읽어주긴 하지만 플레이스홀더가 설명의 대상은 되진 않는다. 자, 그러면 설명이 될 때 레이블로 해결할 수 없을 때는 타이틀을 써야 된다. 그리고 여기다 우편 번호가 들어가는 거고요. 얘는 정확하게 써줘야 됩니다. 사실은 우편번호 찾기라고 해줘야 돼요. 그냥 우편번호 입력 서식이 있고 우편번호 버튼이 있으면 물론 버튼인 거기 때문에 유추할 수 있겠지만 확실한 건 만들어주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이 찾기 글씨가 디자인이 없는 대로 하면 여기다 아리아 히든 같은 거 써준 다음에 아리아 히든이 아니라 IR 기법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죠. 제가 클래스 하이드 쓰는 게 있기 때문에 클래스 하이드를 썼지만 여러분도 IR 기법에 있으실 거예요. 그 코드들이. 그걸 쓰게 되면 이 텍스트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도 타이틀로 한 번 더 써주는 게 좋습니다. 타이틀로 기본 주소. 기본 주소로 쓰고 여기도 타이틀로 상세 주소로 쓰게 됩니다. 똑같아서 중복돼서 두 번 읽어줄 수는 있어요. 근데 지침상 얘가 대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이틀로 대신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 부분이 있고요.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지.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얘가 플레이스홀더가 위에서 접근성 안 될 것 중에 플레이스홀더가 읽어졌기 때문에 그나마 좀 이해를 할 텐데 얘가 문제였잖아요. 얘가 스피너였나요? 그래서 걔 넘버를 읽지 않고 스피너를 읽었기 때문에 얘가 사실 뭐 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시각장애인들은. 그래서 여기 목적을 이쪽에 써놨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한번 MV대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편번호 스핀 버튼 편집 가능. 네, 우편번호 스핀 버튼이라고 했죠. 우편번호 찾기 버튼. 네, 찾기로 하기에 좀 낫습니다. 그냥 우편번호 버튼이라고 하면 얘가 뭐 하는 역할인지 몰라요. 그래서 역할을 확실히 써주시는 게 좋아요. 기본 주소 편집창 읽기 전용 기본 주소 빈줄. 네, 두 번 읽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스홀더를 그런 몇 잔으로 입력하세요. 영문 숫자 특수문자 조합을 하세요. 뭐 예를 들어 연, 월, 일 순서로 써주세요. 이런 안내가 아니면 웬만하면 안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아니면 인풋 옆에다가 바깥 텍스트로 써주시는 게 좋지 이렇게 인풋 안에다가 플레이스홀더를 쓰게 되면 중복으로 읽어주기 때문에 지침은 지침대로 지켜야 되고 근데 디자인은 디자인으로 줬기 때문에 약간 중복적인 텍스트가 있기 때문에 약간 에러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상세 주소 편집창 자동 완성 상세 주소 빈줄. 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준수하게 그냥 작업한 접근성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아리아로 한번 작업을 좀 해볼게요. 위에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방법은. 그래서 우선 예시가 몇 가지 더 있다라고 해서 비슷한 예시를 하나 더 잡아 보았고요. 요거를 아리아를
준수해서 한 번 더 만들어 볼게요. 자, 아리아는 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롤을 주셔야 되죠. 우선 롤 그룹으로 무슨 그룹이냐? 우편 번호가 아니라 주소를 입력하는 그룹이다. 그럼 이 그룹의 설명 어떻게 하느냐? 아리아 레이블드 바이로 한다. 아리아 레이블드 바이는 아이디를 매칭시키면 됩니다. 아이디로 해서 어드레스라는 아이디를 쓰겠습니다. 여기다가 아이디만 연결해 주면 이 영역은 주소 그룹입니다. 주소 입력하는 그룹이고 이곳에다가 뭐 편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각각의 타이틀을 줘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요 그룹은 좀 생각보다 쉽죠? 주소 그룹 우편 번호 스팀 버튼 편집 가능. 자, 이게 주소 그룹이라고 읽었죠? 마찬가지로 아리아 레이블드 바이에서 그 텍스트, 어드레스 텍스트가 들어오고 그리고 롤을 알려줬죠. 역할이 그룹의 역할이다 라고 알려주고 일단 바로 타이틀 읽었습니다. 그 뒤는 같습니다. 우편 번호 찾기 버튼. 네. 기본 주소, 상세 주소 편집창 자동화. 네, 이렇게 그룹의 역할인데 이런 틀들이 꽤 몇 개 있습니다. 뭐 카드번호 입력 아니면 개인정보 입력하는 부분에서 주민번호 앞자리 뒷자리 입력했을 때 그런 그룹들을 나눠줘서 입력 서식에 대응을 하면 나으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 뭐 퍼블리싱 하실 때도 또는 코딩 하실 때도 이거 하나를 컴포넌트로 우리가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 컴포넌트 만드실 때 이런 롤이나 이런 아리아 레이블드 바이 같은 걸 써가지고 여기다가 아이디 매칭하셔서 하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내가 개발자분들과 협업을 했을 때 이 아이디 뭐지 하고 그냥 삭제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팀 내 규칙 같은 걸 세워서 접근성 only라는 아이디가 붙으면 이거는 접근성 관련된 아이디니까 건들지 마라. 이건 유지를 해줘라. 아니면 변경하실 때 이거 같이 변경해서 나중에 뭐 개발하실 때 이거 아이디만 유지만 해달라. 아이디 값은 어떤 걸 써도 상관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서로 협업을 하면 좀 낫겠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 그룹에 대한 컨텐츠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냥 뭐 딱히 없습니다. 롤과 레이블드 바이 이 두 개로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체크박스 커스텀을 할 건데 이 체크박스 커스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하는 게 레이블 커스텀이 아닙니다. 레이블 커스텀이라고 하면 제가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